75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것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요즘 주변을 보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는 할머니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과연 그 차이는 뭘까요? 오늘은 제가 75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노후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도 돈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난달에 동네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쓸쓸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셨고 건강도 나쁘지 않으셨는데 왜 그렇게 외롭게 지내셨을까 생각해 보니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바로 관계였습니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혼자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저도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인간관계에 투자하세요. 이웃과 인사도 나누고 동네 모임에도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만나보세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게 어색할 수 있지만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저도 요즘 아파트 주민회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 이분들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호기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호기심이 사라지면 뇌도 늙고 마음도 늙어버려요. 저는 70세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죠. 손가락도 잘 안 따라주고 글자는 작아서 안 보이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웠더니 이제는 카카오톡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심지어 온라인 쇼핑도 해요. 이런 새로운 경험들이 제 인생을 정말 풍부하게 만들어줬어요. 요즘에는 영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손자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아이와 영어로 대화하고 싶어서요. 75세에 영어 공부라니 주변에서는 다들 놀라지만 저는 정말 재밌어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자체가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세 번째는 건강한 루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루틴은 단순히 운동하고 잘 먹는 것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루틴도 포함해서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합니다. 30분 정도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이때 주변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계절의 변화도 느끼고 하루의 계획도 세워요. 이런 작은 루틴이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을 줘요. 그리고 저녁에는 일기를 써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는 거죠.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계속하다 보니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해요. 네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난 일들에 대한 후회가 많아지잖아요.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한 것, 남편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부모님께 더 효도하지 못한 것. 이런 후회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걸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는 걸요.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다섯 번째는 의미 있는 일 찾기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작은 일이라도 의미를 찾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저는 요즘 동네 독거노인분들께 반찬을 만들어드리는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인데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해져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꿈을 포기하지 않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여행을 좋아했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혼자 여행하기가 무서웠어요. 그런데 작년에 용기를 내서 혼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가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어요.
7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평불만이 많아지기 쉬워요. 몸이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면 감사할 일이 정말 많아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마지막 8번째는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아니에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예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준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 새로운 경험을 할 준비. 이런 긍정적인 준비들이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저는 요즘 요리 수업을 듣고 있어요. 75세에 웬 요리 수업이냐고 하시겠지만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그리고 배운 요리로 가족들을 대접하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여러분,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마음가짐이에요. 돈이 많아도 마음이 외롭고 절망적이면 행복할 수 없어요. 반대로 조금 부족해도 마음이 풍요롭고 희망적이면 행복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나이 들어가는 게 무섭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오히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물론 몸은 예전만 못하지만 마음은 더 여유롭고 평화로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숫자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분명 노후가 더 행복해질 거예요.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웃에게 인사하기, 새로운 취미 찾기, 감사일기 쓰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셔도 돼요. 남은 인생이 진짜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들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해도 이해해 주시고 먼저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요. 그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사랑과 지혜를 전해주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나의 마음 노트였습니다.